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 명작 동화. 오늘의 이야기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한창 봄기운이 완연한 아침, 7마리 아기 염소들이 햇살 아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엄마 염소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죠. 얘들아, 오늘 엄마가 잠시 숲으로 나갈 거야. 너희는 집에 있으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늑대가 올 수 있으니까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엄마,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막내가 물었습니다. 늑대는 엄마 목소리처럼 부드럽지 않아, 손도 하얗지 않아, 거친 목소리에 시커먼 손을 가지고 있단다. 네 엄마. 우리가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7 아기 염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염소는 아이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엄마를 배웅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재미있게 놀기 시작했죠. 집안은 아기 염소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맛있는 과일을 가져왔단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 목소리는... 아기 염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거칠거렸죠. 너의 목소린 엄마 목소리 아니야. 엄마 목소리는 우리에게 따뜻한 봄볕처럼 포근해. 너, 늑대지? 엄마가 말씀하신 거친 목소리잖아. 우리 엄마 아냐? 아기 염소들은 문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쪽으로 몸을 숨기며 서로를 꼭 잡았죠. 이런 녀석들이 알아차렸구나. 문 밖에서 늑대가 속으로 화를 내며 손걸음을 돌렸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가 주의시키신 대로 해서 다행이야.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아기 염소들은 늑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잔뜩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 내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어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가까운 가게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늑대는 새하얀 분필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야 하며 분필을 입에 넣고 와드득 와드득 씹어 먹었습니다. 분필을 다 씹어 먹고 나니 마법처럼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간 늑대는 이번엔 자신 있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라. 맛있는 과일을 가져왔단다.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목소리가 엄마 같아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늑대가 너무 급하게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크고 거뭇거뭇한 손이 보였거든요. 아기 염소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잠깐, 그 손은 엄마 손이 아니야.
엄마 손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아. 넌 늑대야. 우리를 속일 수 없어. 이렇게 늑대는 목소리를 변장했지만 자신의 크고 까만 손 때문에 다시 한번 아기 염소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한 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답니다. 늑대는 아기 염소들에게 다시 한번 들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할 줄 몰랐죠. 이번엔 손을 하얗게 만들어야겠어. 늑대는 혼자서 생각하며 껑충껑충 뛰어가 빵집으로 갔습니다. 빵집에 도착하자마자 늑대는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빵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 손이 너무 아파요. 밀가루 반죽 좀 발라주세요. 빵집 주인은 늑대의 슬픈 표정에 속아 넘어가 반죽을 늑대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늑대는 기분이 좋아 꼬리를 흔들며 다음 목적지인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앗간에 도착한 늑대는 방앗간 주인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제 손에 하얀 밀가루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앗간 주인도 늑대의 말에 속아 넘어가 밀가루를 푹푹 뿌려주었죠. 이제 늑대의 손은 마치 진짜 아기 염소들의 엄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늑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문 좀 열어줄래? 엄마가 맛있는 과일을 가져왔단다.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엔 목소리도 엄마 같고 무엇보다 늑대의 손이 하얗게 보이자 조금 현혹되었습니다. 진짜 엄마인지 손 좀 보여줘. 아기 염소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늑대는 신이 난 듯 손을 창문으로 내밀었고 아기 염소들은 그 하얀 손을 보고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이 하얗잖아? 엄마가 맞나 봐. 이렇게 늑대는 손의 변장으로 아기 염소들을 속여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곧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문이 삐걱 하고 열리자마자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늑대였죠. 늑대는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으르렁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나왔다. 아기 염소들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놀라서 각자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숨어. 첫째가 속삭이며 둘째와 셋째를 이끌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기 염소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고 각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첫째 아기 염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탁자 밑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좁아서 늑대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장소였죠. 둘째는 침대 밑 그늘진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침대 시트가 바닥에 닿아 있어서 늑대의 눈에 띄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대담하게도 난로 안에 숨었습니다. 물론 불은 꺼져 있었지만 난로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면서 여기서라면 늑대는 절대 찾지 못할 거야 하고 속으로 다짐했죠. 넷째는 찬장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릇 사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다섯째는 장롱 속 깊숙한 곳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는 여기서는 늑대가 절대 나를 못 찾겠지 하며 혼자서 위안을 삼았죠. 여섯째는 빨래통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래통이 바닥에서 약간 떠 있어서 그 작은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었죠. 마지막 일곱째 아기 염소는 벽시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아기 염소에게 딱 맞는 크기였고 시계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그의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늑대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각자의 숨은 곳에서 늑대의 손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늑대가 자신들을 지나쳐 가기만을 바랬지요.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아기 염소들의 숨소리만이 조심스레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기 염소들의 기지가 늑대를 이길까요? 늑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기 염소들아, 어디 숨었니? 늑대가 느릿느릿 말하며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큰 코가 바쁘게 공기를 맡으며 아기 염소들의 숨은 곳을 찾아내려고 애썼지요. 첫 번째로 늑대는 탁자 밑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여기 한 마리가 숨었구나. 늑대가 크게 소리치며 첫째 아기 염소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 다음은 침대 밑, 여기서 둘째 아기 염소가 떨고 있는 걸 늑대가 발견했지요. 너도 여기 있었구나. 늑대가 또 한 번 꿀꺽했습니다. 난로 안, 찬장, 장롱 속, 빨래통 밑 하나씩 아기 염소들을 찾아내며 늑대는 그들을 하나씩 삼켜버렸습니다. 각각의 숨은 곳에서 아기 염소들을 발견할 때마다 늑대는 찾았다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아기 염소는 아직 찾지 못했죠. 여기 또 한 마리가 숨어 있을 텐데. 늑대는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늑대는 일곱 번째 아기 염소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배가 불러오는군. 모두 찾았나? 늑대는 혼자 중얼거리며 결국 일곱째 아기 염소를 찾지 못한 채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풀밭에 도착하자 늑대는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 졸려. 너무 많이 먹었나? 늑대는 곧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벽시계 안에 숨어있던 일곱째 아기 염소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늑대가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조금 안도했죠. 휴, 살았다. 일곱째 아기 염소는 가족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잠든 동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엄마가 돌아오면 모두 괜찮을 거야. 일곱째는 혼자서 용기를 내며 늑대가 다시 깨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숲속의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엄마 염소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죠.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염소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건 엉망진창이 된 집과 아기 염소들이 보이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어디 갔니? 엄마 염소는 집안을 서둘러 둘러보며 아기 염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적막하고 아기 염소들의 웃음소리나 장난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염소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기 염소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염소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벽시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여기. 시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7째 아기 염소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염소는 놀라서 시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벽시계를 열어 7째 아기 염소를 안전하게 꺼냈습니다. 7째 아기 염소는 엄마 염소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늑대가 와서 형제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 염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늑대가 우리 아기들을? 엄마 염소의 마음이 깊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막내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삼킨 것을 확인하기 위해 늑대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소인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늑대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염소는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늑대의 배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늑대의 배가 움직여.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는 걸까?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이 늑대의 배 속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가위와 실, 바늘을 가져왔죠. 걱정 마, 아이들아. 엄마가 지금 너희를 구해줄게. 엄마 염소는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에 가위를 대고 조심조심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염소의 손은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였고 곧 아기 염소들이 하나씩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아기 염소들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엄마 염소에게 안겼습니다.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한 후 엄마 염소는 늑대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늑대에게 작은 교훈을 줄 차례야.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힘을 합쳐 크고 무거운 돌들을 모았습니다. 엄마 염소는 그 돌들을 늑대의 배 속에 하나씩 채웠습니다. 돌이 가득 찬 후 엄마 염소는 실과 바늘로 늑대의 배를 꼼꼼하게 꿰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늑대가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늑대가 결국 깨어나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우물가로 갔을 때 그의 배 속의 돌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를 우물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고,
늑대는 깜짝 놀라며 우물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늑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엄마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하며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늑대가 우물 속으로 추락한 후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찼죠. 이렇게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